아무래도 저희 두 남매를 키우느라 저희 엄마가 안 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성인이 된 후 밥벌이를 하게 되면서부터 엄마 건강이 하나둘씩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산에 터를 잡아서 일을 하며 돈을 모은 후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던 도중에 새언니를 소개팅으로 만났더라고요. 잘 맞았던지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저나 엄마나 오빠가 너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한다 해서 얼떨떨한 기분이었어요. 사실 아들은 결혼하면 끝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새언니가 있다 보니 시누이나 시어머니인 저희가 편하게 연락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새언니 성격이 너무 좋아서 저랑도 잘 맞고 종종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희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가셨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결혼 잘했다는 얘기도 자주 했었어요. 아무래도 오빠가 결혼을 잘해서 알콩달콩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엄마가 보기 좋으셨나 봐요. 그때부터 계속 저한테 빨리 선봐서 결혼을 하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니네 오빠 봐라. 저렇게 좋은 아내 만나서 가게도 잘 되고 둘이서 알콩달콩 얼마나 보기 좋냐. 너도 얼른 남자 만나서 가정 꾸리고 그래야지. 나도 빨리 손주 보고 싶다. 너희 오빠는 가게 하느라 아이 안 낳는다고 하고 너라도 빨리 결혼해서 손주 좀 낳아줘라. 내 친구 몇 명은 벌써 할머니 됐다고 자랑하던데 엄마도 자랑 좀 해보자. 무슨 손주야. 엄마 예쁜 딸이 있는데. 나는 엄마랑 이렇게 둘이서 사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결혼하면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아지고 머리 아파. 그냥 엄마랑 둘이서 알콩달콩 살래. 엄마는 싫어? 엄마도 당연히 좋지. 그래도 엄마랑 언제까지 살겠어? 너도 네 짝 찾아서 예쁘게 살아야지. 엄마는 항상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엄마 건강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한 걱정이 더 컸었어요. 사실 오빠가 결혼을 안 한 상황이었다면 상관없겠지만 결혼해서 가게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엄마까지 신경 써달라고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제 친구들을 보니 시댁 눈치를 많이 보는 모습을 보며 그냥 마음 편히 혼자 살며 엄마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주로 했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나 오빠나 자리를 잡은 이후에 저희 엄마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우리 남매를 키우느라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항상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건강 안 좋으시다고 했을 때 제가 모시고 살면서 같이 병원도 다니며 챙겨드렸었죠. 저는 대학교도 서울에서 다니고 회사도 서울에서 다녔어서 태어나고 30 중반이 될 동안 엄마랑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다들 그러면 싫지 않냐고 했지만 저는 저희 엄마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엄마를 두고 내가 결혼을 해버리면 엄마가 혼자서 외로워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일부러 남자를 안 만날 때도 있었어요. 혹시 남자를 만나면 결혼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름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제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회사 부서에 새로운 사람이 인사를 하러 왔었어요. 슬쩍 보는데도 키도 180이 넘어 보이고 얼굴도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이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제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만나자는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연애만 하는 건 괜찮겠다는 생각이 만나게 됐죠. 사실 저희 엄마한테 연애하는 걸 얘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괜히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하면 또 빨리 결혼하라고 할 텐데 그럼 누가 엄마를 챙기겠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랑 약 1년 정도 교제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우리 만난 지가 벌써 1년째야. 나는 아직도 데이트할 때마다 설레고 매일매일 당신과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사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막상 프로포즈를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만약 이 사람이 별로였다면 그 자리에서 헤어졌겠지만
저도 이 사람이 너무 좋았어서 결혼 생각을 해보기로 했었어요. 나름 엄마한테 티내지 않고 혼자서 고민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밥 먹는 도중에 엄마가 제 남자친구 얘기를 꺼냈어요. 딸, 이번에 너 남자친구란 애가 우리 집에 왔었어. 꽃이랑 내가 좋아하는 쿠키들을 사서 너랑 결혼하는 걸 허락해달라고 하더라. 엄마도 너가 누군가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찾아와서 결혼 허락해달라고 하는 모습에 엄마는 듬직해 보이고 너무 좋더라. 너는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 사실 잘 모르겠어. 고민되기도 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고 우리 둘이 생활한 지도 엄청 오래되기도 했고 난 엄마랑 둘이서 사는 것도 너무 좋거든. 엄마는 제가 엄마가 혼자 남게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엄마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우리 딸이 고민이 많구나. 근데 엄마는 아빠 먼저 보내고 너희들 잘 키우는 것만으로도 당장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리고 엄마는 너의 족쇄가 되고 싶지 않아. 그 남자가 마음에 든다면 엄마는 너가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결혼한다고 해서 엄마가 사라지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 마음 편하게 결혼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의 부담이 줄어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이후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견례 날짜를 찾게 됐어요. 남편은 외동이고 저는 오빠가 한 명 있으니 새언니랑 오빠 그리고 엄마랑 같이 상견례를 참석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고 그 앞에 저희가 자리를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문제 없이 어떻게 결혼식을 진행할 것이고 날짜는 뭐가 좋은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저희 아들한테 들었는데 친정엄마랑 딸 사이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저는 딸이 없고 아들만 하나라 항상 딸 있는 집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친정엄마랑 사이가 너무 좋으니 제가 들어갈 틈이 있을까 싶네요. 저희 아들도 살가운 편인데 또 딸이랑은 다른 느낌이잖아요. 이러다 나중에 친정만 챙기는 거 아닌지 몰라요. 요즘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엄마랑 사이가 좋으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웃으시면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딸 결혼시키고 나면 저는 아들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서울이 복잡하기도 하고 딸이랑 오래 살아봤으니 이젠 저도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듣지도 못한 소리라 화들짝 놀라서 엄마를 쳐다봤어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엄마는 예전부터 생각하셨는지 단호한 어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부산 너무 좋죠. 근처에 바다도 있고 결혼하고 내려가시는군요. 저는 계속 같이 사시는 줄 알고 어떻게 하시려나 궁금해서요. 제가 궁금한 건 잘 못 참는 성격이라서요. 상견례 자리에서의 시어머니 행동이 무례하다 느꼈지만 저희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가고 이후 결혼식을 진행하게 됐어요. 제가 웨딩드레스 피팅하는 날 엄마랑 남편이랑 같이 갔었는데 막내딸이 결혼하게 되어 그런지 계속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니 저도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전날 엄마랑 시간을 보내면서 눈물이 많이 나서 막상 결혼식 할 때는 눈물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고여버리더라고요. 어떻게든 안 흘리게 하려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식이 마무리되니 시어머니께서 경기도 쪽으로 신혼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희 엄마가 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시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시댁이랑 너무 가까이 사는 거 아니니? 엄마는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엄마가 언제든 올라올 테니까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알겠지? 그리고 더 이상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너 행복에만 집중해. 알았지? 너무 오랜 시간 붙어 있어 그런지 엄마가 부산에 내려가는 것도 외국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남편이 옆에서 많이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되거나 남편도 안 바쁜 날에는 같이 부산에 가서 엄마랑 맛있는 음식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았죠.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아이를 갖게 되니 오래 차를 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를 뵈러 직접 내려가는 날보다 전화통화를 하는 날들이 늘어났어요. 엄마, 이번에 내려가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컨디션이 안 좋네. 엄마 요즘 몸은 어때? 괜찮아? 아픈 곳은 없어? 엄마, 요즘 몸 많이 좋아졌어. 너 몸이나 신경 써. 딸은 엄마 닮는다는데 엄마도 아기 가졌을 때 많이 힘들었어. 입도 또 오래 썼거든.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엄마가 음식해서 보내줄까? 그렇게 저는 임신한 후 제 몸 하나 건사하는 것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괜찮아지면서 오빠한테 종종 엄마 소식을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엄마도 계속 건강해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내심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내려가서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장거리 이동은 어렵더라고요. 결국 저는 친정에는 못 가보고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기쁜 마음에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엄마, 나 아기 낳았어. 정말 하늘이 노랗게 된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 엄마는 어떻게 이런 걸 2번이나 했어. 나는 한 번 더는 못할 것 같아. 우리 딸 고생 많았네. 힘들었지? 엄마도 첫째 낳을 때 둘째는 없다 했는데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게 되더라. 그리고 첫째가 예쁜 짓 하면 하나 더 낳고 싶어져. 그러니까 엄마도 낳았지. 엄마가 산후조리 해주고 싶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데 산후조리원이 그렇게 잘 되어 있다며. 엄마가 돈 좀 보내줄 테니까 조리원 가서 몸조리 잘하고 와. 대부분 첫째를 낳으면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많이 해준다 해서 저도 엄마네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아기 갖게 되면서 엄마를 많이 못 보기도 해서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산후조리원에 가서 몸조리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섭섭했어요. 하지만 산후조리 해주는 게 쉬운 것도 아니다 보니 엄마 말대로 저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약 2주 정도 있으면서 몸조리를 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쯤 엄마한테 연락했어요. 산후조리는 한 100일 정도 하는 게 좋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은 엄마네 있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엄마는 오지 말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산후조리원 끝나고 엄마네에서 아이 100일 될 때까지 산후조리 하고 싶은데 나 내일 모레 산후조리원에서 나가야 되거든. 짐 좀 챙겨서 바로 부산으로 내려갈게. 무슨 갓난 애기를 데리고 부산까지 와. 애기 힘들어서 안 돼. 엄마가 올라갈 테니까 너가 무리해서 오지 마.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너도 아기도 힘들어. 엄마가 조만간 한번 올라갈게. 저희 엄마는 오지 말라고 계속 하시면서 엄마가 올라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우리 집에서 산후조리 시켜줄 건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손주가 보고 싶으니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더 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한테 산후조리를 받는 것보다는 친정엄마한테 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더 편하기도 하고요. 예, 너 오늘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이라며? 손주도 보고 싶으니까 이따 우리 집으로 오렴. 100일까지 내가 산후조리 더 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산후조리 마저 하면 되겠네. 차라리 집으로 사람을 불렀으면 불렀지. 시댁에 가서 산후조리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엄마가 올라오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엄마가 올라오신다고 하셔서요. 남은 산후조리는 저희 집에서 할게요. 요즘 날씨도 추워서 아이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 감기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희 집으로 바로 갈게요. 어머니도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렇게 저는 저희 집으로 갔어요. 요즘에는 아이 낳고 나면 집으로 사람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계시면 저희 엄마도 편하실 것 같아서 한 3주 정도 도움을 받으려고 신청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엄마가 정말 건강이 괜찮아지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올라올 수 있다 생각했는데 하루 그리고 이틀이 지나도 저희 엄마는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반년이 흘렀어요. 사실 처음에는 엄마한테 언제 오냐고 전화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곧 갈게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엄마는 보지도 못하고 저희 아이는 6개월이 되었어요. 솔직히 엄마한테 서운한 마음이 너무 컸었어요. 딸이 아이를 낳으면 친정엄마가 이것저것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 엄마는 그런 거 하나 없이 올라와 보지도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몰래 부산으로 갔어요. 오빠한테도 연락을 하지 않았었죠. 사실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오빠 가게에 도착해서 슬쩍 들어갔어요. 오빠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허둥지둥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나를 너무 오래간만에 봐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오빠와 인사를 나누고 제가 집에 가서 엄마랑 있겠다고 하니 새언니와 오빠가 계속 자기들이랑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이따 저희랑 같이 들어가요. 저희 곧 브레이크 타임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오랜만에 오빠 가게 왔는데 오빠가 맛있는 것도 만들어줄게. 먹고 싶은 거 있어? 뭐 만들어줄까? 이때까지만 해도 나를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오빠랑 언니랑 같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가게다 보니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래려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그냥 엄마가 계신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오빠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는데 집이 뭔가 휑하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이 집에 있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주무시고 계신가 하는 마음에 엄마 방문을 열었는데 텅 비어 있더라고요. 오빠나 엄마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없어서 너무 놀라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나 지금 엄마 방에 있는데 왜 엄마가 안 계셔? 엄마 어디 가셨어? 그리고 왜 이렇게 방이 휑해? 제가 오빠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니 오빠가 우물쭈물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랑 전화를 끊은 후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 수화음이 울린 후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잘 지내고 있지? 엄마가 한번 올라간다 했는데 요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생겨서 계속 올라가야지 하면서 잊어버리네. 엄마는 제가 부산에 와 계신 걸 모르니 천연덕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직도 오빠랑 살지? 이따 내가 저녁에 부산 내려갈까?
오랜만에 엄마 얼굴도 보고 싶고, 엄마는 오빠랑 살고 있지. 그리고 엄마 방에서 전화 받았는걸. 부산까지 내려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힘들어. 나중에 엄마가 오빠랑 같이 올라간다니까. 엄마는 제가 엄마 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니 계속 오빠네 집 엄마 방에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화가 나서 큰 소리가 나와버렸어요. 지금 내가 오빠네 집 엄마 방에 있는데 엄마가 없잖아. 도대체 엄마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왜 거짓말해? 엄마한테 왜 거짓말하냐고 하면서 성질을 내버리니 저희 엄마가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엄마한테 화를 내고 있는 와중에 저희 친오빠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오빠를 쏘아보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설명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설명해주겠다고 앉으라고 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너가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한 거였어. 엄마가 갑자기 수술받게 돼서 지금 병원에 계셔. 수술은 잘 됐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거든. 엄마도 너 산후조리 해주고 싶어 하셨고 너가 낳은 아이도 보고 싶어 하셨는데 사실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못 올라간 거였어. 미안해. 건강해졌다고 생각한 엄마가 아파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니 순간 심장이 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엄마가 계신 병실을 들어가는데 야위어 있는 엄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엄마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산후조리 안 해준다고 서운해하기는 하고 있고 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야윈 엄마를 보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팠다며?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내가 엄마가 아픈지를 이렇게 알아야겠어? 어떻게 나한테 말을 안 해? 미안해. 너 아이 낳은 지도 얼마 안 돼서 몸조리해야 하는데 엄마 일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아이고, 장군감을 낳았네. 우리 딸 닮아서 똑똑하게 생겼다. 너도 어릴 때 눈이 얼마나 말똥했는지 몰라. 그리고 엄마는 이번에 수술 잘 끝나서 몸 회복하는 대로 다시 집으로 갈 거야. 그리고 나서 오빠랑 서울에 한번 올라갈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부산까지 내려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 엄마가 건강했어야 하는데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건강에만 신경 써.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숨기지 마. 나는 이게 더 섭섭하단 말이야. 그렇게 병원에서 엄마를 보고 난 후 저는 아이와 함께 저희 집으로 올라왔어요. 남편이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았나 봐요. 저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어요. 당신 장모님 뵙고 오는 길 아니야?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오는 길에 무슨 일 있었어? 장모님은 좀 어떠시대? 많이 좋아하시지? 남편이 다정하게 물어봐 주는데 저도 모르게 남편 얼굴을 보니 안심을 했는지 눈물을 쏟아버렸어요. 남편 앞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되었답니다. 우리 엄마 건강이 또 안 좋아지셨대. 근데 나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못 하셨다고 하더라. 엄마 봤는데 너무 야위셨더라고. 나 이대로 못 있겠어. 나 엄마 옆에 있을래. 나 친정에서 생활할 테니까 잠시 동안만이라도 우리 주말 부부하는 건 어때? 남편이 난감해 하더라고요. 우선 생각해보자고 해서 저도 고민해보고 며칠 뒤에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아프시다며? 그래서 네가 친정 갈 거라고 했다며?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떡하고?
그리고 너가 부산으로 내려가면 나는 우리 손주 언제 보니? 나중에 사돈 건강 회복되면 그때 사돈 부르면 되지 않니? 그리고 너희처럼 젊은 애들한테 장거리가 얼마나 안 좋은 줄 아니? 부부라면 모름지게 한 입을 덮고 짜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오셔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고 엄마 옆에서 좀 있으면서 챙겨드릴 거예요. 그리고 친할머니는 자주 봤으니 이제 외할머니랑 보내는 시간도 있어야죠. 저희 엄마가 저 생각해서 얘기 안 하셨다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 메었는지 몰라요. 왜 너한테 연락을 안 했겠니? 그게 어른이고 부모의 마음인 거야. 너가 예전처럼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으면 너희 가정이 먼저인 거지. 그리고 친정오빠가 근처에 있다며. 그럼 아들이 챙기겠지. 뭘 걱정하니? 그리고 넌 출가 외인이야. 이제 독립했으면 너도 너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번에 내려가서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는데 그럼 우리 아들은 누가 챙기니? 그건 무책임한 거야. 그래도 저희 엄마가 아프셨잖아요. 딸로서 제가 가보는 건 당연하죠. 계속 제 뜻을 굽히지 않으니 시어머니도 점점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절대 안 된다고 소리치셨어요. 절대 안 돼. 어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떨어져서 지내니? 그리고 요즘 병원이 얼마나 잘 됐는데 네가 옆에 있는 것보다 더 잘 챙겨줄 거다. 아니면 요양병원에 모시던지 시설 잘